맞춤법. 됐어. 옆에 국어의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인데 모의고사에는 거의 요 둘 중으로 나오고 밑에 것들은 거의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3년, 2년에 한 번 정도 나와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좀 중요도는 떨어지고. 밑에 나와 있는 거 한글 맞춤법의 대상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쳤어요. 표준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했었거든. 어디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표준어는 뭔데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되어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표준어의 계급적 조건 현대 시대적 조건 서울말 지역적 조건 그렇게 보시면 된다. 표준어를 공적인 생활에서 잘 써줍시다 라고요. 밑으로 내려오죠. 한글 맞춤법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정 아까 빨간색이었죠.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합니까?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외울 때 됐어. 표준어는 한글 맞춤법의 대상이고요. 소리대로 적는 건 그 말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계속 써드리죠. 뭐라고? 소리대로 적으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거고 어법에 맞도록 하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고 소리대로 적는 거는 뭔지 알겠어, 확실히. 근데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건 발음만으론 그 말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거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거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라고 대답해 주면 되지. 다음 페이지. 한글 맞춤법. 자, 이제 또 체크하러 갑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라는 뜻이고요. 왜요? 한글 음소 문자니까요. 한글 표음 문자면서 음소 문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원칙. 우리말 자체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글자야. 애초에 글자가. 근데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의미 파악이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게 하려고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좀 민망하지만 형태소가 뭐였더라요? 형태소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 의 말을 형태소라고 하죠. 늙고라고 발음되지만 늙고라고 적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이 늙고 왜 이렇게 늙고 따로따로 적었었지? 용어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적습니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다음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살려서 적는다.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밑에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 총칙, 됐고 이것까지는 알아둘 필요는 없어. 패스. 오른쪽에 뭐 중요한 거 있나?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1933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88년에 개정된 겁니다. 라고 확인. 형태소, 여기 있었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일단은 요 정도는 좀 외워두자. 라고. 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탐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 맞춤법 전체를 꿰뚫는 원리를 알 수 있는 한글 맞춤법 총칙을 할게요. 다시 빨간색.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말은 소리와 글자가 그대로 적는다. 소리대로 적으면 쓸 때는 편해. 하지만 어법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들리는 대로 쓰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소리대로 적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입이라는 단어가 입도 이때에는 이 단어가 뒤에 도라는 조사를 만나면 입 비읍으로 발음이 돼. 비읍으로 발음이 돼. 입히 할 때는 이에다가 피읍 받침 이걸로 발음이 돼. 임만이라고 할 땐 임, 미음으로 발음이 돼. 비읍, 피읍, 미음 세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이것을 소리대로 적으면 입, 임 세 가지 표기가 나타나 말의 본래 형태를 인식하기 어렵지만 말의 본래 형태를 인식하기 어려워. 언제? 소리대로 적으면. 소리대로 적으면 말의 본래 형태를 인식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법에 따라 본래 형태로 밝혀 적으면 입, 통일됩니다. 하나의 형태로 고정해서 통일시켜 놓으면 본래의 형태가 눈에 쉽게 들어오고 의미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글 맞춤법 왜 있습니까?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라고. 밑에 소리대로 적을 때의 장점. 소리대로 적을 때의 장점. 쓰기 편하다. 오해하면 안 돼. 쓰기 편하다야. 읽기 편하다 아니야? 단점.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밑에 원래의 형태의 추정에서 맞춤법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얽히고 설켜서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건 첫 번째, 이렇게 써야 한다. 얽히고 설켜서. 얽히고 설켜서는 얽다, 설키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야. 얽다, 억다지. 억다에서는 접사 히가 붙은 말입니다. 석다라는 말이 있어서 히가 붙어 설키다라는 단어가 있을 법한데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얽다, 요건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 설다, 얘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 존재하는 단어니까 뭔지 원형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에 따라서 존재하는 단어는 원형을 밝혀서 적고, 설켜서는 이게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얽히고 설켜서. 됐을까요? 네.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건 문제인가? 문제는 여러분들 하셔야지. 뒤에 실제 발음의 근거에서 빈칸을 채워갑시다. 몇 월 며칠, 며칠, 몇 월, 몇철 며칠도 틀린 거고 몇 월 며칠이 맞는 표기라고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데 몇이 서로 다르게 표기됩니까? 일단 또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걸 몇 월 며칠 이게 맞는 표기다 라는 거. 몇은 귤 몇 개만 사와라 나이가 몇이냐처럼 관형사로 몇 관형사. 선생님 관형사가 뭐였죠?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
몇 월의 몇은 형태가 분명한 관형사니까 한글 맞춤법의 원리 중 어법에 맞게 적는 원칙을 따른 겁니다. 어법에 맞게 적는 원칙에 따라서 몇 월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며칠입니다. 달걀 몇 알을 샀다 해서 몇 알이 몇 알로 발음이 되듯 몇이 관형사로 쓰일 때에는 뒤에 명사가 오면 받침 치읓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 디귿 소리가 납니다. 왜 말 이렇게 어렵게 해놨니? 몇 알 끝소리 규칙 몇 알 연음을 해서 몇 달 요렇게 잘라서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습니다.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요 몇이 관형사니까요. 이 몇이 관형사니까요. 만약 며칠이 몇과 일이 형태된 거라면 만약에 이 몇, 일이 몇이 관형사라면 끝소리 규칙 적용해야 돼. 그러면 몇, 일. 발음은 몇일.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 근데 어느 누가 몇일이라고 발음해. 전부 다 며칠 며칠 하고 있지. 그러면 생각하는 거지. 이때의 몇은 관형사 아닌가 보다. 이렇게. 몇일이라고 발음 나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발음이 며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며칠은 몇 더하기 일이 아니구나. 몇 더하기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이라고 적는 겁니다. 됐을까?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것들 방금 다 설명드렸었던 거고요. 또 밑으로 내려갑시다.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탐구. 자,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걸음은요, 걷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었고 디귿 불규칙에 의해서 걸음 요렇게 오는 거고, 장마로 강물이 넘어서 넘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와서 어간과 어미를 밝혀 적으니까 넘어. 맞췄다는 히 다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하기 다. 그래서 맛히었다. 맛히었다. 이 어가 축약이 돼서 맞췄다 라고 쓰고, 발음은요 즈흐는 치지, 축약 처 끝소리 규칙 디귿 그드브 뒤에는 된 소리 오니까 맞췄다 요렇게 오는 거죠. 우리말 다 듣고 있어. 맞췄다 요렇게 발음이 된다고요. 하지만 기본형이 용언의 어간이 마치다니까 맛히 살려놓은 거라는 거지. 다쳤다는요, 닿다에 다쳐졌어. 피동전미사히 어미 어서가 붙어서 닷히어서 이 어가 축약을 해서 닷혀서 드흐가 축약을 해서 다텨서 국외음화 일어납니다. 다쳐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근데 용언의 활용형 처는 처로 발음을 한다. 그래서 맞췄다 이거 끝이 아니었었어. 최종 발음은
처에다가 디귿 따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다쳐서는요 최종 발음 다, 처, 서 이렇게 써야 합니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답 읽어봐야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요게 좀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할까? 물길 사이소리 현상. 물길 합성어 물길 고유어 고유어 앞에 글자 뭐로 끝났어? 울림 소리 끝났어. 뒤에 거 된 소리로 발음이 돼. 그러면 발음이 물길이라고 하고 왜? 라고 물어보면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요. 그러면 사이시옷 안 써? 쓰고 싶은데 쓸 자리가 없어. 됐을까? 맨입 얘는요 니은음이 덧나. 근데 앞에서 덧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덧나. 그래서 얘는 사이소리 아니야. 니은 첨가야. 이렇게 얘는 사이소리고 얘는 니은 첨가야. 선생님 아까 니은 첨가 했는데 한 번만 더 하시죠. 그래. 자, 요 정도로 그냥 후려치듯이 설명해 드릴게요. 안 써도 돼. 앞에 페이지 다 보면 돼. 지금 외우려고 하세요. 사이소리 현상. 1번. 얘네들 합성어여야 돼. 2번. 둘 다, 2번. 그러니까 어근이어야 돼. 2번. 앞에 글자 여기 끝에가 느르므으로 끝나거나 OR 모음으로 끝나야 돼. 다음 고유어가 하나는 있어야 돼. 둘 중 하나는 고유어여야 돼. 조건이 벌써 좀 많지. 합성어여야 돼. 앞에 글자가 느르므나 모음으로 끝나야 돼.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여야 돼. 그 다음 이게 그래서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까지 확인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써드렸죠. 3-1번 요 뒤에 거가 된 소리로 나거나 3-2번 없던 니은음이 덧나거나 3-3번 니은음이 덧나거나 그러면 이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고. 됐을까? 자, 그러면 얘는 사이소리라 그랬어. 왜 사이소리야? 합성어지. 물길. 느르므 르로 끝났지. 그 다음 물길 둘 다 고유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에 게 된 소리 났으니까 쟤는 사이소리야. 근데 맨입은 어때? 맨입 니은음이 덧났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 니은이 여기에서 덧나는 거지 요 자리가 아니잖아. 일단 틀려. 그리고 또 왜 안 되냐면 맨입은 합성어가 아니야. 파생어야. 맨 접사 입 어근. 그러니까 쟤는 니은 첨가야. 그러면 그것도 해주셔야죠. 알았어. 니은 첨가 조건은 뭐였었지? 니은 첨가 조건은 얘가 합성어나 파생어면 돼. 그러니까 어근 접사 어근 다 돼. 다음 니은 첨가 앞에 글자의 받침이 뭐든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뒤에가 이나 반모음인데요. 저는 그냥 이야 여요유라고 해요. 그럴 때 니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맨입은 왜 니은 첨가냐? 맨입 파생어 맨 니은 끝나 입 이로 시작해. 그러니까 니은 넣어서 맨입 걔는 니은 첨가야. 됐을까요? 어려워. 자꾸 헷갈릴 거니까. 일단은 오늘 자기 전에 이것만 구별해봐도 나쁘지 않아.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 니은 첨가는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그것만 확실히 이렇게 선 그을 수 있어도 다음에 또 복습하면서 외울 때 조금 더 쉬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각 항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으로 올바른 표기. 이제는 설명해 줄 때가 됐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된소리의 규칙이 적용된 된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 때 됐어? 된소리 되기의 규칙 저 4가지 써드릴 거예요. 된소리 되기의 규칙 1번 그드브 뒤에 예사소리 그드브 야 그드브 스즈를 된소리로 바꾸는 거 이게 된소리 1번이야. 다음 2번 용언이야. 어간이 느으로 끝나. 그랬을 때 뒤에 그드스즈로 시작하는 용언의 어미가 오면 얘네들 된소리로 바꿔. 이게 된소리 2번이야. 된소리 3번 글자가 있는데 한자어야. 앞에 받침이 리을로 끝나. 그랬을 때 뒤에 오는 드스즈를 된소리로 바꿔. 이게 된소리 4번이야. 3번이야. 된소리 4번. 용언의 활용형, 관형 사형어미 리을이 붙어 한 칸 띄어쓰고 뒤에 그드브스즈가 오면 얘네들 된소리로 바꿔. 이런 것. 이게 된소리 되기야. 이거 이외에 된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는 거야. 몇 개 예를 들어볼까요? 국수, 국자, 뭐 이런 애들 있겠지. 신발을 신고, 신다, 신지, 봉투에 물건을 담다, 담고, 담지 이런 애들. 한자어 요 경우에는 갈등, 발전, 그 다음에 재산 몰수 이런 애들. 이거는 동사의 활용형에 리을 붙어서 뒤에 요렇게 끝난 거야. 지금 너무 놀고 싶은데 문법 공부라서 놀 수가 없어. 냉장고를 열었더니 먹을 것이 없네.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 쉴 수도 없고 앉을 데가 없어. 이런 경우에 이거 제외하고 된소리가 된다? 그러면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인 거야. 됐을까? 여기 뭐야? 어깨야 어깨. 어개가 아니라 어깨야. 깨? 개가 아니라 깨? 왜 된소리? 살펴봤더니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 오빠 옆에다 하나 더 써. 어깨. 느르무 뒤에 나는 된소리. 느르무 뒤에 된소리 난다라는 거 있어? 여기 있어. 르 뒤에 거 된소리 난다고. 근데 한자어라는 조건 뒤에 드스즈 용언의 활용형 관형사형 어미르 그거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얘 훨씬은 3, 4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래서 얘 이유 없이 된소리 된 거야. 됐을까? 다음 다만 그브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게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깍두기라고 발음하거든. 그브 뒤에서 뚜라고 된소리 발음됐지. 근데 끄뜨 비슷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된소리로 쓰지 마 이거야. 국수도 마찬가지야. 그 뒤에 수 된소리 되잖아. 근데 수가 없어 국수에. 그러니까 그냥 냅둬. 됐을까?
외우기 너무 힘들어? 맛있는 깍두기 2그릇 주세요. 그렇게 외워도 돼요. 중학생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줘요. 뭐야,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다음 6항은 우리 아까 봤었죠. 드트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희, 아이고,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식 형태소 이나 희가 올 때 드트가 즈츠로 소리가 나도 드트로 적습니다. 갔다의 이, 해 뒀다의 이. 형식 형태소야.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은 같이 해도지라고 발음이 돼도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지 말고 갔다의 갓, 해뒀다의 돛 원형 밝혀서 써 놓으세요. 이야기. 랴레려료류리가 단어의 첫머리 올 때, 요거는 앞에 교과서에 없었던 얘기죠. 랴레려료류리가 단어의 첫머리,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야예 여요 유이로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한자음 라레레료류리는 리을 탈락이 됩니다. 리을 탈락이 됩니다. 이거 한자 사전에서 요 한자 찾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착할 량 이렇게 나온다고. 선량한 시민. 선량한 시민, 선량하다 할 때는 똑같은 한자인데 여기에선 량이라고 쓴다고. 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니까. 근데 단어의 첫머리로 오면 야로 적는다. 됐을까? 어디가 있어? 유성. 얘를 하나만 더 쓰자. 유성, 금류, 흐를 류자거든요. 흐를 류자예요. 이렇게 랴레레류 류리 흐를 류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니까 그대로 쓰고 단어의 첫머리면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거고 얘네 두 개는 두음 법칙 적용 안 된 거지. 언제 적용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두음 법칙 적용하는 겁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일 때에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됐을까? 다만 별표 모음이나 니은 받침에 오는 렬률은 열율로 적습니다. 이렇게. 나렬이야.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니까. 근데 모음 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열 이렇게 적으라는 거지. 선률이야. 근데 니은 받침 뒤에죠. 그러니까 선율이야. 이거 제일 좋은 예가 또 뭐 있냐면요. 여러분들 시 배울 때 운율하죠. 내재율, 외형률. 진짜 한 번인가 볼까? 내재율, 외형률. 똑같은 한자인데 여기는 왜 율이야? 모음 뒤에니까. 얘는 왜 률이야? 모음이나 니은 뒤에 게 아니니까. 승률, 확률, 야구 좋아해 야구, 방어율, 타율 이런 식인 거지. 됐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야.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맞아요? 먼저 확인. 왜 맞아? 근거가 몇 조 몇 항인데 요렇게 짝지 않는 됐을까? 그부 뒤에는 같은 음이 덧나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출석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여기 봐. 어차피 보면 되니까.
굳이 국외음화 드트가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났을 때 즉츠로 발음돼도 디귿 원형을 밝혀 적는다. 물씬 모음 뒤에 울림소리 뒤에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그부 뒤에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근데 그부 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된소리로 쓰면 돼. 전율 모음이나 니은음 뒤에 열률은 열율로 적는다. 다티다, 다치다 국외음화 일어나도 국외음화대로 안 쓰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맞는 게 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의 근거에서 얘네들 연결하는 게 사실은 시험 문제다. 됐을까? 보기 1, 2, 3, 4, 5 나오면 하나 정도는 둘 다 틀리고 나머지 세 개는 여기가 틀릴 거고 나머지 하나는 둘 다 맞을 거고 보통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다음 단어에서 사이시옷의 표기, 사이시옷 했죠? 이제 쓰지 않을 거야. 자, 적으세요. 사이소리 언제 나타나? 합성어. 둘 중에 하나는 우리말이어야 돼. 앞에가 느름으나 모음 등의 울림소리로 끝나 뒤에가 된소리로 나. 니은음이 덧나. 니은음이 덧나. 그러면 그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고 여기 써줄 자리 있으면 사이시옷 써주면 된다고. 사이시옷 쓰면 표준 발음이 두 개가 될 수가 있어. 백길, 뱃길 이렇게 두 개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억해둬라 라는 건데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 근데 한자어일 때는 사이시옷 기본적으로 안 쓰죠. 근데 누구? 고수, 세차, 퇴회 요 6개만 사이시옷 써준다 라는 거. 그거는 좀 외워놔야지. 고수, 세차, 퇴회. 미쳤나 봅니다. 내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단 커피 마시거든. 이렇게 아까 잠깐 나가서 마셨는데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나 완전 업돼 있어. 지금 조증 걸린 것 같아. 기분 좋아.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다음 페이지. 사이시오 쓰는 경우 얘네들 확인하시면 돼요. 비누 더하기 방울, 비누방울, 된소리, 전세 더하기 집, 전세집, 뒤에 거 된소리가 됐어. 아래 더하기 니, 그런데 아랫니, 니은음이 덧났어. 후 더하기 일, 훈일, 니은이 덧났어. 그때는 사이시오 씁니다. 근데 한 번은 의심해 봐야지. 비누, 방울, 우리말, 전세집, 한자어 우리말, 아랫니, 우리말, 후일, 한자어 우리말, 그것까지 구별해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앞에 기역, 니은, 디귿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순 우리말끼리 합성어. 순 우리말끼리 합성어, 된소리, 니은. 우리말 한자어, 된소리, 니은. 그렇게까지 물어본다. 지금 내 멘트 이해하셨을까? 이원이 괜찮을까? 성준이 괜찮니? 아유, 그러면은 다 끝나지. 사이소리로 할 수 있는겨. 이렇게 나너 왜 안 물어보냐고? 괜찮니? 괜찮니? 아,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아도 일단 부끄러우면 고개 끄덕끄덕 해놓고 나중에 나한테 문자 보내주면 돼. 야, 사실 나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내가 잘못 설명하는 거야. 다시 또 설명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까요? 고수, 세차, 퇴회. 한자어는 얘네들 6개는 사이시오 써줍니다. 밑에 의존명사인가 아닌가 라는 거는 이거 아까 어떻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 이거 물어보는 거 의존명사입니까? 조사입니까?
요렇게 물어본다면 1번 앞에 글자가 채연이다. 뭐라 그랬어? 붙여 쓰고 얘 조사예요 라고 하면 된다고. 앞에 글자가 앞에 단어가 채연이 아니다. 띄어 쓰고 왜 띄어 썼니? 뒤에 게 의존명사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됐을까? 대표적으로 의존명사니 조사니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는 만큼, 대로 요 두 개를 가장 잘 물어본다. 이렇게 너만큼, 나만큼, 우리만큼, 철수만큼 붙여 먹을 만큼, 가는 만큼, 본 만큼 띄었어.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됐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다. 다음 페이지. 띄어쓰기 합시다. 띄어쓰기 규칙 기억나? 단어는 띄어쓰되 조사는 붙여쓴다. 띄어쓰기 발판. 얘 얘기가 요만큼 있었었죠? 너만큼 붙여. 왜? 너가 대명사니까. 거들, 노력하다. 채연 아니니까 띄었어. 거들다. 채연 아니니까 띄었어. 너뿐, 너 대명사 채연이니까 붙여. 그럼 뒤에 이다는요? 붙여야지. 왜냐? 이다도 서술격 조사니까. 조사 연속해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 나만은 사랑받을 나 사랑받고 있는데 나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만도 조사, 은도 조사. 이렇게 됐을까? 없다 기보다는 없다 이거 명사 아니거든. 근데 기 붙었어. 명사형이야. 그러니까 명사지. 그러니까 뒤에 보다 붙여 쓰고 조사는 보조사 또 붙여 쓰고. 갈 수밖에에서의 이 수 가다 의존명사. 이렇게 의존명사라서 띄었어. 단합하는 데 단합하다 뭐뭐 하는 데에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의존명사야. 두었는데 요 뒤에 조사 못 붙어. 그러면 얘 어미야. 얘는 처음 나온 애죠. 단합하는 데 얘 의존명사야. 그러니까 띄었어. 두었는데 뭐뭐 했는데 자체가 어미야.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붙였어. 그러면 이 대가 의존명사인지 어민지 어떻게 알아요? 의존명사 채연 뒤엔 조사가 붙어. 단합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조사 붙일 수 있어. 그러면은 얘 의존명사였었던 거야. 여기 뒤에 조사 못 붙여.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조사 붙일 수 있는 거 하나 있기는 있어. 목적을 두었는데요 하면서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요가 붙을 수는 있어. 걔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붙여. 떠난지 앞에 지는 붙였는데 뒤에 떠난지는 띄었었어.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요 앞에 했는지는 어미고 뒤에 떠난지는 의존명사라고 아까 했던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는 어떻게 구분한다라 그랬더라? 시간의 경과가 있으면 의존명사 띄었어. 시간의 경과가 없어. 붙여 쓰고 어미야. 그러면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할게요. 시간의 경과 있어. 의존명사 띄었어. 시간의 경과가 없어. 어미 붙였어. 이렇게인 거지. 됐을까요?
사흘만 기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예요. 어미일 수도 있죠. 조사 붙어 있어. 그러면은 명사야. 근데 사흘만에서의 만 혼자 못 써. 명사 중에서도 의존 명사였던 거지. 그래서 이유는 엄청 갖다 붙일 수 있어. 나올 때마다 확인해 놓으면 돼. 잠만 잔다. 잠을 잔다. 목적격 조사 대신 쓴 보조사야. 보조사. 이 만은. 여기에 만은 의존 명사고요. 잠을 자다에서의 요 만은 목적격 조사 대신 쓴 보조사야. 조사면 앞에 말에 붙였어야지. 선생님 갑자기 기억나는데 띄어쓰기 원칙 제일 첫 번째 뭐 있었죠? 단어는 띄어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 그것만 떠올리면 되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원칙과 허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찾아냈더니 단위를 나타내는 말 뭐 있어서 만, 개, 마리, 몇 명, 몇 장 이런 애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에 쓰이는 몇 가지 말들 뭐 써드렸지? 겸, 및, 대, 등. 그래. 아까 했던 거 또 쓰는 겨. 겸, 및, 대, 등. 호칭이나 관직명 이순신 장군 띄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죠? 네. 그러면 단어는 띄어 쓴다라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건 조사뿐인가요? 그 밖에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단어인데도 붙였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있지. 아까 했던 거 뭐 있었어? 본용언, 보조용언 할 때 걔네들 돌아가다 이런 애들. 예외라기보다는 허용인데 원칙엔 어긋나지만 허용하는 거지. 한 단어로 된 거, 큰 집, 이것, 그것, 이 말, 저 말 할 때처럼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원칙적으로는 한자 한자 띄어 써야 하지만 쓰기도 불편해. 그래서 한 글자 애들은 봐주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절이 꺼져버려. 그것 좀 겁내 줄래? 다 먹어버렸어. 처럼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거지. 근데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무조건 띄어 쓰는 경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앞에 본용언이 합성용언일 때 떠내려가 버렸다. 그거 먹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먹고만 있어 할 때 보기만 해 할 때처럼 앞에 본용언에 조사 붙으면 무조건 띄었어야 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왜 띄었었어요? 직책을 나타내니까요. 여기는 띄었었어. 왜? 본용언, 보조용언이니까. 기억하다, 두다, 본용언, 보조용언. 새기다, 하다, 본용언, 보조용언. 겸, 왜 앞뒤로 띄었어? 말을 이어주는 말이니까. 겸, 및, 대, 등 우리 띄어쓰기로 했잖아요. 다양한 간식을 구입하다, 하다, 본용언, 보조용언. 청군대, 백군,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줘. 위로 내지, 겸, 및, 대, 겸 말고 또 내지도 있었었네. 내지. 얘도 앞뒷말을 이어주니까 띄었어.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띄었어. 물 한 모금, 일단 물 하나 단어니까 띄었어. 모금 앞에 거랑 띄었을 거야. 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띄었어. 바퀴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루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만들다, 내다, 만들다, 본용언, 내다, 보조용언. 가지다, 있다, 본용언, 보조용언. 니것, 내것. 원래는 내것, 내것 띄었어야 했지만 이름절식 되어 있으면 붙여 쓰는 거 허용해준다고. 그래서 확인.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네. 다음 페이지.
오! 문제다.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어허, 한글 맞춤법의 적용과 생활화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 있을까? 네, 얘네는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다, 때 하나의 단어니까 띄어쓰는 거지. 보내다, 드리다, 본용언, 보조용언, 영변의 약산, 에 조사라서 붙였었고 약산 하나의 단어니까 띄어쓴 거고 그런 식으로 확인.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시킬 거예요. 여기 띄어쓰기 표시되어 있는데 얘 왜 띄었어요? 얘 왜 붙였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체크해서 저 보여주시면 돼요. 가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띄어쓰기 잘못된 거 여기 소포 좀 띄었어야 돼요. 왜? 소포 한 단어, 좀 한 단어. 부처는 붙이다야, 붙이다. 기본형 붙이다에 어미가 붙은 거니까 부처라고 써야지. 충분할 거야, 충분하다 한 단어. 것, 의존명사. 앞에 말과 띄어쓰고. 거야, 것이야, 조사라서 붙여 쓰는 거고. 이따가 이게 맞는 표현인 거지. 쓰레기는 절대 안 돼요. 아니, 안 띄고 돼요. 되지. 이거입니다. 요렇게 기억할게요. 돼가 하나의 용언이고요. 돼는 돼어의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인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돼 대신에는 하, 돼 대신에는 해를 넣어서 조금 자연스러운 말 쓰면 돼. 진짜인가 해볼까? 절대 안 하요, 안 해요. 어때? 해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 그래서 돼지 쓰리 됐을까? 네. 붙이다, 붙이다, 있다가, 네, 뭐 이러한 단어 뜻이 있어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맞춤법에 어긋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있어? 내가 만듦. 기본형 뭐야? 만들다에 미음 붙은 거죠. 용언의 어간이 리을로 끝나면 명사형은 리을 미음이라 그랬죠? 만듦, 삶, 감, 또 뭐 있을까? 천정에 뭐를 달다, 담 할 때도 리을 미음이지. 무릅쓰고 그냥 이게 맞는 거야? 아니야. 내가 만듦 여기 잘못됐고 언니가 만듦 무릅쓰고 정말 정성을 들인 아니야. 들이다야. 들이다. 들다에 이 들어간 거지. 저도 만들어 줄세요. 다음에 만들어 줄게 아니요. 개예요. 개. 을개. 이렇게. 그러면 깨는 안 써요? 예, 안 써요. 진짜 영원히 안 써요? 아니요. 딱 한 경우에만 써요. 언제냐면 시간상 언제쯤. 내일 만나. 언제? 한 12시께 만날까? 이렇게 몇 시, 시간 즈음에 할 때에는 깨라는 단어 써요. 그 이외에는 다 개야. 이렇게. 이번엔 재료가 넉넉 잤네. 에이, 넉넉 잤네. 아우, 이거는 그래, 여기 나왔으니까 또 설명합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그드브 뒤에 하가 오면 전부 다 어디요? 넉넉 찼네. 넉넉 찼. 하를 다 날려. 그드브 이외의 애들이 올 때에는 하에서 아만 날려. 이렇게.
뭐래? 넉넉하지 않네. 이거지. 넉넉 찾네든 넉넉 잡네든 어쨌든 넉넉하지 않네 이거야. 그쵸? 그러면 그드부 뒤에 하가 오면 하 자체를 날리라 그랬죠. 넉넉지 않네. 지안 줄여서 넉넉 잡네.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아까 제가 헷갈려서 저도 기억 더듬었던 거. 깨끗하지. 끝소리에 의해서 깨끗, 디귿 받침, 하지. 그드부 뒤에 하가 오면 하 날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깨끗지 않네.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됐을까요? 넉넉지 않다. 요거는 좀 다른 문제들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다음에 배요. 배어요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외어가 축약이 돼서 배요. 이게 맞는 거라고. 배요는 배어요. 배요가 아니라 배어요. 먹어요. 이렇게. 다음. 나다 낫다에 얘네들은 읽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지. 받침 아무것도 없는 거랑 니은, 지읒, 히읗 이렇게 있는 것들. 에러, 로우, 새끼 낳는 거 그렇게 확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후! 금성교과서로 설명하다 보니 다 했네. 그치. 이게 또 장점이지. 앞에서 한 권 해놓으면 뒤에 거에서 또 편해지거든. 됐습니다. 일단 정치.